신시계천 5916년, 단군기원 4352년, 2019년 7월 5일 이사장 이취임식 및 전국 지부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대한사랑 남창희 2대 이사장님의 이임사가 있겠습니다. 부득이한 관계로 영상으로 이임사를 보내오셨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취임식이 거행된 이 시간에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거행되는 국제정치학회에서 미국에서부터 온 100여 명의 많은 외국인 학자들 앞에서 동북공정을 폭로하는 발표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 못한 것을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2016년 이사장직에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발전을 거듭해온 것은 오로지 이사님 그리고 전국의 본부장님들 그리고 회원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금년 2.19 100번 긴급기념관의 전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기세를 모아서 우리는 10월 2일 날 2차 전진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업무에 묶여서 본연의 임무를 못함을 깨닫고 저보다 더 역량 있는 분을 모셔서 2차 전진대회를 포함해서 앞으로 대한사랑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고 이번에 새로 모시게 된 신임 박석재 이사장님은 그와 같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리더십과 대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사랑은 한웅이 끌고 온 삼천낭도의 정신을 계승한 단체이고 전세계 한류수에 부응해서 홍익인간의 정신을 전파할 우리 문화 중심이 될 것입니다. 천부경의 인존사상을 앞으로 복원 발신하는 축제가 될 것을 믿으면서 저는 앞으로 대한사랑의 산하단체인 대한학술원의 발전에 전력을 다할 것이고 앞으로 박석재 박사님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앞으로 우리의 발전에 큰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의 이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2대 이사장으로서 대한사랑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치적을 남기셨습니다. 이어서 법인기 이양식이 있겠습니다. 2대 이사장께서 신임 이사장님께 전달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관계로 상임이사이신 총본부장께서 이양하겠습니다. 이사명 총본부장님과 박석재 신임 이사장님 두 분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인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예, 아마 큰 역할을 앞으로 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석재 신임 이사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취임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취임사. 아스라이 먼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을 지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해가 뜨는 광명의 땅에서 우리 배달 민족의 국동맥이 찬란히 이어졌습니다. 이런 장엄한 역사를 생각하면 지난 세기 일본 제국주의에게 잠시 나라를 빼앗겼던 일은 사실 오게 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광복했어도 역사 광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옥의 티가 옥의 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폐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70년이 넘도록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그 독버섯 향기 속에서 민족 정신이 소멸되고 민족 정기조차 흐려졌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좁은 영토에서 역사 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사대주의에 찌들어 사는 가장 못난 후손이 됐습니다. 이를 도저히 보다 못해 우리 대한사랑 회원님들이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그리하여 2013년 공식 출범 이후 6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 회원님들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역사 광복에 매진해왔습니다. 박성수 초대 이사장님, 남창희 이대 이사장님, 안경전 상임 고문님 등의 헌신 아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굽히지 않고 꿋꿋이 버텨왔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순국 선열의 한이 서린 3.1절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월 19일 우리 대한사랑이 역사광복 전진대를 신호탄으로 터뜨리자 마치 혈자리가 뚫린 듯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수십 년 동안 상상도 못했던 선사시대 드라마와 동학 드라마가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 아닙니까? 친애하는 대한사랑 회원 여러분, 하늘이 주신 이 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새가 달아올랐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신나게 두드립시다.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세우는 대업을 위해 뒤는 물론 옆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아갑시다. 작은 일을 하면 작은 적이, 큰 일을 하면 큰 적이 생기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 광복에 역행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지 말고 너그럽게 넘어갑시다. 다른 나라를 비판할 때는 비판하더라도 더 사이좋게 지내는 미래를 모색합시다. 저는 3대 이사장으로서 역사 광복 전진대회 때 약속한 우리 공약들을 지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사랑을 안으로는 정치, 종교, 지연, 학연, 혈연, 빈부 등과 전혀 무관한 순수한 애국단체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밖으로는 대한사랑을 온 세계에 K-히스토리, K-스피릿, K-코스모스 등을 전파하는 주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협찬을 끌어들여 넉넉한 살림살이 속에서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 있는 대한사랑을 만들기 위해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돌아가신 지 100년이 되시는 개연수 열사님께서 1911년 환단고기 편찬을 마치시며 기쁨에 넘쳐 남기신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수자무 족자도 흥욕홍 희욕광야 손발이 저절로 춤을 추며 흥겨워 외치고 싶고 기뻐서 미칠 듯 하도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신나게 살아봅시다. 이상 간단히 취임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신임 이사장님의 취임 기념 특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한마디로 역사 광복과 우주론 광복이 되겠습니다. 민족이란 무엇인가?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우리의 나갈 길이 좀 보이더라고요. 민족을 말살시키려면 먼저 언어를 교체하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최종적으로 민족 정신을 말살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이미 한번 쓰디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식민사학 때문에 역사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광복을 하면서 국어는 어느 정도 찾았지만 국사를 찾지 못했고 민족 정신은 거의 소멸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역사 광복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는 K-히스토리,
하나는 K 스피릿이 되겠습니다. 개천절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환웅이시죠. 환웅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헤어스타일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복원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드는데 우리는 있는 역사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천선이 되려고 스스로 채찍질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민족보다 우수해질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히스토리는 환단고기 등의 역사책에 기반을 둔 역사를 바로잡는 일, 그 다음에 K-스피릿은 개천, 천손, 홍익사상을 세계에 전파하는 일로 정리가 요약이 됩니다. 저는 과학사에서 테오보키의 음양오행 우주론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 대학교 교양 과목까지 테오보키라는 이름 넉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1억 명에 이르는 배달민족의 생존하는 최소 요건입니다. 민족 정신은. 우리 태극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우주 관점에서 공부한 내용을 한번 소개해 올려보겠습니다. 8개는 건태, 이진, 솜, 감, 간곤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고 다 의미가 부여져 있는데 바로 태오복희 8개를 외우는 것이 쉽습니다. 첫 번째 건괴는 하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8번째 괴는 곤지, 음효가 다 모여 있으니까 이제 땅이 되는 것이죠. 우리 대한사랑 회원님 여러분들, 우리 대한사랑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피력해 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목을 그 세계 추세에 맞춰서 이제는 K 히스토리, K 스피릿, K 코스모스로 가자, 그런 취지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한마디로 역사 광복과 우주론 광복이 되겠습니다. 먼저 역사 광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생각이 아니고 제가 그동안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한 객관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민족이란 무엇인가,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우리의 나갈 길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민족이란 같은 언어와 역사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신이 같아야 합니다. 민족 정신이 같아야 비로소 같은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민족성은 독특한 민족 문화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최치원 그 선생님의 그 국유 현묘 지도 일풍류, 우리나라에는 참 현묘한 그 도가 있으니 그걸 풍류로 한다. 저 말씀을 항상 늘 상기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우리 민족성의 하나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라면 전 야구를 예를 듭니다. 똑같은 야구를 하는데 다른 나라는 조용히 앉아서 구경만 하는 나라도 있고 나팔 부는 나라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온 관중이 일어나서 흥이 나도록 뭐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선수마다 노래까지 다 불러줍니다. 그런 걸 보면 저는 방탄소년단이나 이런 한류 그 예술인들이 나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민족성까지 한 민족의 그 특징을 결정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을 말살시키려면 그 순서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언어를 교체하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최종적으로 민족 정신을 말살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이미 한번 쓰디 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식민사학 때문에 역사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을 하면서 국어는 어느 정도 찾았지만 국사를 찾지 못했고 민족 정신은 거의 소멸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역사를 어떻게 정리해야 알아듣기 쉬울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집 가족사를 제가 만약 기술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호적등본을 떼어보면 우리 집이 언제 어느 주소로 이사했는지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럼 그것이 과연 우리 가족사냐, 우리 집의 역사냐? 그건 아니죠. 저는 우리 가족사를 기술한다면 우리 부모님의 그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아무리 집이 어려워도 우리 자식들은 꼭 대학에 보내야 되겠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신 부모님입니다. 저는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족의 역사를 같은 입장에서 한번 비교해 봤어요. 자, 우리 가족사의 호적등본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연표가 해당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호적등본은 정확하기는 하지만 우리 연표는 지금 다 거의 다 날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달 그러면 서기전 3897년부터 233년까지 1565년 동안 18명의 환웅이 다스린 나라. 어떠한 이러한 정확한 연표가 알려져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연표 자체도 잘못되었고 민족 정신은 거의 소멸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광복이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어떤 역사적 사실만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연표도 바로잡아야 하고 우리 민족 정신, 영성적인 부분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역사 광복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는 K 히스토리, 하나는 K 스피릿이 되겠습니다. 개념 정리가 좀 쉽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사랑의 갈 길은 무엇이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정치, 종교, 지연, 학연, 혈연, 빈부와 무관하게 역사 광복을 글로벌 방향으로 추진하는 대업, 그것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누군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사랑은 바로 이런 길을 가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민족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유대민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유대민족은 구약 성경에 근거를 둔 선민사상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근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천산을 넘어온 알타이계 수메르 민족과 구약 성경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 알타이 일족에서 아브라함 일족이 떨어져 나오면서 유대 민족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태고적 알타이계 신교와 현재 기독교는 같은 뿌리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근데 왜 유대 민족의 선민 사상은 인정하면서 왜 우리 배달 민족의 선민 사상은 부정하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 유명한 영화 10개 장면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거발한 환웅께서 3천 무리를 이끌고 민족 이동을 한 기록이 역사 여기저기 있습니다. 왜 우리 화가들은 아무도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릴 생각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몇만 명, 몇십만 명의 화가들 중에서 그것은 바로 민족 정기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천절에는 그나마 단군 퍼레이드 같은 행사가 있어서 정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 환웅은 나오지 않으십니까? 개천절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환웅이시죠. 근데 환웅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헤어스타일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복원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다 민족의 정기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식민사학에 물들어서 환단고기 같은 우리 역사책들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드는데 우리는 있는 역사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도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유대민족은 구약 성경과 같은 그 기록을 근거로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이 땅은 우리 땅이다. 하느님이 주신 땅이다. 그래서 바로 그 유대민족의 그 바탕 선민 사상을 우리가 자이오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도 구약 성경 못지않은 민족의 역사책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환단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나 환단곡이나 모두 천산에서 비롯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민족도 개천 정신, 천손 정신, 홍익 정신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선민 사상입니다. 근데 이 시오니즘과는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시오니즘은 어떻게 보면 유대민족이 살아남기 위한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선민 사상은 천손이 지손을 교화하는, 더불어 다 잘 살자는 처음부터 글로벌한 정신이 깔려있는 선민 사상입니다. 그럼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천손이다 하면은 그럼 너희 민족만 우수하고 다른 민족은 우수하지 않다는 얘기냐? 어느 민족이나 다 자기들 그 사상은 있다.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천손 사상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제 소설 그 단고난검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천손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따르고 말고 할 것 아니요. 하늘의 뜻을 알려면 공부를 해야 하오. 바로 그 점에서 천손은 지손과 구분되는 것이요. 그 소설에 나오는 그 가르침입니다. 즉 우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천손이 되려고 스스로 채찍질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민족보다 우수해질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민사상 같은 영성문화가 뛰어난 민족이 미래 세계를 선도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그건 뭐 꼭 우리가 살아서의 미래가 아니고 50년 뒤, 100년 뒤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양은 유대민족, 동양은 우리 배달민족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즐거운 상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역사 광복이란 주제로부터 우리가 앞으로 세계를 상대로 K-히스토리, K-스피릿을 펴놔야 되겠다는 것이 굉장히 자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한다면 K-히스토리는 환단고기 등의 역사책에 기반을 둔 역사를 바로잡는 일, 그 다음에 K-스피릿은 개천, 천손, 홍익사상을 세계에 전파하는 일로 정리가 요약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주론 광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과학사에서 테오보키의 음양오행 우주론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대학교의 교양 과목까지 초중고 대학교 교양 과목까지 테오보키라는 이름 넉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 4원소는 가르치면서 동양의 테오보키 5원소는 아예 가르치질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학창시절 태극기의 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주의 역사는 서양의 관점에서 기술하기 때문에 서양 것은 과학적이고 옳은 반면 동양 것은 비과학적이고 그러다는 뿌리 깊은 편견이 학창시절에 아주 돌덩이처럼 굳게 생깁니다. 아울러 막연한 서양 사대주의가 만연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글로벌 시대 무슨 민족 타령이냐, 자기 혼자 세계화가 다 됐냐,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합니다. 민족 정신의 소중함을 망각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자꾸 선진국의 흉내를 내고 말할 때마다 다른 나라 말을 섞어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민족 정신의 소중함은
해외 동포들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거의 1억 명에 이르는 배달 민족의 생존하는 최소 요건입니다. 민족 정신은. 우리 재미 동포 중에 중국 사람들하고 싸움을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먼저 중국 사람들 중에 일부가 너희는 우리 옛날 속국이었어 해서 시비를 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동포는 싸우긴 했는데 내가 뭐라고 논리를 대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역사를 제대로 못 배웠으니까. 그 정체성을 잃고 글로벌 물격에 휩쓸리면 유랑민 민족으로 되는 것입니다. 민족 정신을 민족 정기로 승화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 바로 저는 지금부터 거창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태극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우주 관점에서 공부한 내용을 한번 소개해 올려보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긴 효는 양효고 잘린 효는 음효죠. 그걸 양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의에서 다시 양음을 교대로 올리면서 사상이 나오는 거고 사상에 다시 양음효를 올리면서 팔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계는 이렇게 건태이진, 솜감, 간곤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고 다 의미가 부여져 있는데 그냥 바로 태우 복귀팔계를 외우는 것이 쉽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 전쟁이 끝나고 10년이 채 안 된 시절 얼마나 나라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동네 할아버지들이 건지 짝짝꿍 뭐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례 이 정도는 다 외우셨어요. 저는 그때 어르신들이 뭘 외우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못 살 때도 이 정도는 다 동네 어르신들이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이쪽이 양효죠. 양효가 3개가 모여 있으니까 이쪽이 따뜻한 남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양기가 다 모이면 우리는 하늘이 된다고 생각하죠. 예. 첫 번째 건괴는 하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8번째 괴는 곤지, 음효가 다 모여 있으니까 이제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건천, 팔곤지, 천지가 일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이 남쪽이 되고 따뜻한 남쪽이 되고 음효가 모인 이쪽이 북쪽이 되겠습니다.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남쪽을 그리워하죠. 그대는 아는가 남쪽 나라를 뭐 그런 노래도 있죠. 그 다음에 복희는 대륙을 그 무대로 산 분입니다. 그래서 옆에 제가 중국 대륙 지도를 좀 뒤집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위가 남쪽이니까요. 그래서 대륙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 바다죠. 그래서 이태택 이쪽이 택은 연못은 물론 바다, 강까지 다 대변하고 물을 대변하고 있는 괴입니다. 그 다음에 삼리화는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 북쪽이니까 동쪽이죠. 해가 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리화 이괴는 불을 뜻합니다. 해를 뜻하고요. 동쪽에 해가 뜨니까요. 그 다음에 사진례 4번째 진괴는 옛날에는 벼락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이 강한 양의 기운이 음요를 뚫고 올라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쪽이 팔괴 밑이고 이쪽이 위입니다. 전부 다 밑이 가운데로 몰리도록 그림을 그린 것이죠. 팔괴를 그리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 벼락이 땅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땅 옆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1, 2, 3, 4가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이번에는 오순풍이 됩니다. 5번째는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바람이 배치되어 있고 6번째는 해가 서산에 질 때 동쪽에 보름달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또 물을 뜻해요. 요 감수는 요건 감이고 요건 간이죠. 요거는 달을 뜻합니다. 그럼 칠간산은 대륙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갈수록 그 산이 높아지니까 산이 이쪽에 배치가 돼서 지형적인 그 분포로 복희께서 이 팔계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 그럼 태극 모양이 나왔느냐? 대한민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도 태극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냥 복희 팔계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양효가 모여 있으니까 요 양효에 해당되는 요 부채꼴은 여기선 편의상 양의 색깔을 흰색으로 밝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피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피자 이 한쪽은 완전히 다 하얀 것이죠. 양효가 다 모여 있으니까. 반대로 이쪽에 곤괴 앞에는 음효 천지니까 요 괴는 전부 다 파란색인 것이죠. 예. 그럼 나머지는 옆으로 한 칸 내려가면 양효가 두 개죠. 그러니까 요 부채꼴은 3분의 2가 밝고 3분의 1이 어둡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2가 밝고 3분의 1이 어둡습니다. 그 다음 곤괴 옆에 두 개는 음효가 두 개고 양효가 하나니까 3분의 2가 어둡고 3분의 1이 밝습니다. 이것도 3분의 2가 어둡고 3분의 1이 밝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50대 50이 아니지만 제가 이 이유가 궁금해서 주역책을 거의 10권 가까이 뒤져봤어요. 아마 나온 건 거의 다 봤을 겁니다. 그랬더니 한두 군데만 그런 말이 써 있더군요. 음효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개라도 이건 반반으로 본다. 양효가 두 개고 음효가 하나지만 음효가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50대 50인 것이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률이 심한 태극이 복희 팔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희 팔계가 나오면 그 안에 태극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5,500년 전에 만들어진 저 우주론의 저 지도가 바로 우리 태극기의 모태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라 국기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태후복희를 무시한 죄가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때 내용은 한마디로 뭐냐면 멕시코 쪽의 문화가 우리하고 완전히 똑같다. 우리한테 넘어간 것이더라. 양효, 음효 3개를 8개를 우연히 그려서 순서까지 똑같아질 확률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우주로는 천부경, 하도, 낙서, 복희팔계, 문왕팔계 주역으로 대충 정리가 됩니다. 하나라, 우왕, 상나라, 탕왕, 주나라, 문왕, 주공이 전부 다 배달민족인 것이죠. 아까 조금 전에 보였던 그림을 완성한 민족은 바로 우리입니다. 이걸 딱 보고서 낙서하고 문왕팔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조선의 지도층들의 이런 길을 만들 때는 이미 다 그런 것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깃발만 봐도 우리 조상들이 우주론에 정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리사계는 뒤집으면 모양이 바뀌고 천문사계는 뒤집어도 모양이 안 바뀌어요. 오늘날 이 태극기는 복희팔계에서 4개가 빠진 불안정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통일한 거기 완벽한 우리 동양의 우주론 상징이 우리 통일한 대한민국의 국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코스모스라는 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 태극기 원리를 홍보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강태공이 그냥 낚시꾼이라고만 알고 살 겁니다. 근데 우리 역사를 사랑하고 우리 정신을 사랑하게 되면 낚시꾼뿐만 아니라 문왕무왕의 책사로서 상나라를 정벌했다. 그 문왕은 주역의 64개 괴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라는 게 주역에서는 64가지죠. 그 64개 괴마다 이 괴는 무슨 괴다라고 주석을 붙인 분이 문왕인데 그 아들 주공은 거기에다가 또 그 6개의 효마다 그걸 주석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효사라고 합니다. 그것인데 나중에 공자가 이거를 정리하는 것이 사서삼경의 제일 마지막 역경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우주에 대한 지식을 좌지우지한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을
움직이고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견우직녀도 일본에서 비롯됐다, 중국에서 비롯됐다, 지금 막 역사전쟁 못지않게 견우직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음력과 양력이 달과 해 달력으로 상호 보완을 할 때 그 장점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서양처럼 개혁하기 위해서 동양 거를 다 버린 폐해는 그렇게 여기저기 숨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역은 완성된 거라고 보니까 후천 정역, 우리 저 김일부가 만든 정역을 부정하게 됩니다. 원래 최후의 태극기는 아마 3태극의 정역 8개가 결합되는 것일 거다. 이게 가장 진화한 태극기일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배달민족의 우주론 광복이라는 것은 주역은 우리 것이고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다시 기술해야 된다. 50년 뒤, 100년 뒤에는 자랑스러운 그 문화를 가진 그런 우리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공부하는 나라로 몰아가자, 그 얘기입니다.